자, 계속해서 보수 진영에서 일고 있는 통합 논의 관련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부터 당 중진 의원들하고 연쇄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당 내의 분위기를 좀 다잡는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진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이런 것 좀 유도하기 위해서 황 대표가 나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야말로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선거기획위원회가 뜨고 난 이후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아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감이 없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것에 대해서 통합으로 그 부분을 막겠다라는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다음 날 이 통합 선언을 결국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통합이라는 것도 또 뜨거운 감자예요. 한편에 있어서는 유승민 의원 등을 비롯한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포괄하는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바른미래당의 상당 부분을 안철수께까지 포괄하는 그런 대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유승민 의원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우리공화당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나 또 친박 의원들의 경우에는 안 된다. 배신의 아이콘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하고의 통합은 안 된다. 그것은 친박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 그야말로 지금 백가쟁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어떻게 갈무리를 짓느냐라고 하는 게 정치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오늘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요. 당 쇄신과 보수 통합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 재선 그룹에는 친박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오늘 모임을 주도했던 박덕흠 의원의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진정성을 갖고서 국민 대통합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통과 시에 이원직 총사퇴할 것을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한다. 보니까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진정성을 갖고 통합을 하자라는 부분. 이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공천과 관련해서 위임 각서를 지도부에 제출하자. 이런 결의도 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 통과 시에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하자라는 걸 지도부에 요구한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전체적인 그 맥락을 봤을 때 황교안 대표한테 힘을 좀 실어주자 이런 쪽으로도 읽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사실은 딱히 지금 뭐 해법이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아니면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선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외통수적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통합이라는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로 보면 당을 새로 만들거나 어떤 통합을 할 때 보면 이제 예전에 YS나 DJ나 이런 정치인들을 아주 노련한 정치인들이 또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런 면을 어떤 정치 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뚫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보면 이 재선급 그룹들이 얼마나 밀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모임을 한 것 같고 거기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위임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천과 관련된 이제 분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그럼 따르겠다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뭐 유승민 대표 전 대표 측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공천제로 하자. 왜냐하면 결국은 이 문제는 이 지역에 누구를 공천할 거냐의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될 겁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보장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뭐 국민공천제나 이걸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수용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거든요. 뭐 일부 지금 벌써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저 도저히 할 수 없다. 유승민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죠. 집토끼 화난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히 누르고 키워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할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재선들이 오늘 힘을 실어줬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의원직 총사퇴 문제는 사실 패스트트랙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총사퇴하지 않더라도 이제 국회 할 일 없습니다. 이게 총사퇴 해버리면 뭐 어차피 이제 총선 국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적인 파워가 뭐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경고용이지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직 사퇴라는 게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의결을 할 일도 없는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유승민 의원 쪽에서 국민 경선 공천제 제의했다는 거는 아니다. 이건 한국당에서 흘린 정보일 뿐이다. 지금 유승민 대표 쪽에서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바른미래당 쪽의 변형 모임 쪽의 반응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 권은희 의원이나 뭐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고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변혁 쪽에서 보수 통합 논의를 한 게 없다, 진행된 게 없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채널도 없다 지금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아직은 보수 통합 얘기가 한국당 내에서 어떤 약간 그야말로 탈출구처럼 나오고 있는 얘기에 머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변화와 혁신 쪽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민 경선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명으로 얘기하는 분은 김무성 의원과 그리고 지금 뭐 그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실명으로 아직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변화와 혁신 내에는 유승민계도 있지만 또 안철수계 의원들도 있는데 안철수계 의원들의 경우에는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에 대한 의견이 또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통합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정리한 것을 보면 첫 번째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강을 건너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비관적인 예상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뭐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통합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야말로 통합이란 이름하에 자유한국당에 흡수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쪽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정말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도 뭐 여러 갈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쪽 어떻게 지금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관련해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된 모양입니다. 원유철로는 보수 통합이 안 된다. 김무성이 나서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원유철 의원이 이제 황 대표가 지난번에 통합추진위원장으로 내정을 한 사람입니다. 안 된다는 이유 또 유승민 의원과의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박으로 또 규정이 돼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그 정말 이 도장 들고 나르샤 할 때 그때 사실은 이제 원유철 의원이 결국 이제 친박에 완전히 이제 어떤 편을 서면서 어떤 면에서 감정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나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무성 의원하고 함께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의원들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결국 이제 김무성 의원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김무성이다. 또 무게감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이 문제를 김무성 의원한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저는 뭐 정치력도 그렇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이 소수잖아요. 이제 바른미래당 쪽 의원들 일부 같은 경우는 소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못하면 그냥 아무 존재감 없이 그냥 그 통합만 해주고 끝나버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뭐 본인들의 입지만 줄어들 버리고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게 속으로는 된다 하지만 겉으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지분이 커지거든요. 그런 어떤 전략인데 문제는 거기에 안정감을 줄 수가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김무성 의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아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김무성계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당내 통합을 하자면 오히려 그런 무게를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친박들이 또 반발할 겁니다. 이건 뭐 예전에 나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가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반대할 텐데 그거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이 세력을 직무하느냐 거기 정치력에 좀 달려 있겠죠. 예전에 아마 저는 DJ나 YS가 했다라면 아마 그 선택을 했을 거예요. 네. 자신을 죽여서 나라를 살리는 게 중진들의 소명이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김무성 의원이 오늘 오전에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또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얽히고 설킨 일이 많기 때문에 통합 과정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측이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비우고 통합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양측이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한국당 중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진들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난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좀 알아서 결정을 해라. 그리고 결국은 본인들이 좀 선을 해라는 것이고요. 그냥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 지난 2016년 총선과 그다음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들, 또 탄핵에 대한 책임들, 이거 없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또 자유한국당한테 신뢰감을 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 결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아직은요. 네, 그렇습니다. 더더욱이나 선거 상황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 오장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정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